비행기 객실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심리적 트릭이요.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요. 이코노미 클래스에 방귀 쿠션이 올려져 있었나요? 그건 아닐지 모르지만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미스터리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승무원들은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 승객들을 평가합니다. 편견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의 일부일 뿐이죠. 우선 승무원들은 비행에 안전상의 문제가 될지 알아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비상상태에 대비하여 특정 승객이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하죠. 스포일러를 하나 하자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옷을 적절히 입었다면 여러분은 귀중한 자원입니다. 조종석에 있는 조종사와 부조종사 뒤에 있는 여분의 좌석은 특별한 VIP 승객을 위해 예약된 자리가 아닙니다. 이착륙 중 승무원이나 비행을 모니터하는 검사관들을 위한 것이죠. 자, 이 좌석은 점프 시트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바로 뒤로 접혀지는데 즉 점프하기 때문입니다. 조종석은 일반적으로 승객뿐만 아니라 조종사가 무언가를 요청하지 않는 한 비행 중 승무원들도 출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무원은 승객이 최고의 비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아이들과 비행 공포가 있는 승객들이 호기심을 풀거나 초조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종석을 살짝 들여다보게 해주기도 하죠. 비행기는 이착륙 중에 한 개의 엔진으로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습니다. 두 엔진이 동시에 고장난 상황은 거의 전례가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도 비행기는 돌덩이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고도가 높은 곳에서 모든 엔진이 작동을 멈춰도 최소 20분 동안 조종사가 착륙하기에 적합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또 바퀴가 고장나도 착륙할 수 있습니다.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으면 조종사는 비행기 배 부분으로 활주로를 미끄러져 가면 됩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된다면 꽤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어요. 기내식을 먹었는데도 여전히 배가 고프나요? 추가로 기내식을 요청해보세요. 남은 게 있다면 가능합니다. 아무도 이 일로 얼굴을 찌푸리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안타까운 사실은 남은 기내식은 비행이 끝나면 모두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배가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한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현대 비행기에는 항로상의 다른 항공기와 산 및 예기치 않은 단단한 물체를 감지하는 특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조종사에게 인근 장애물에 대해 알리는 거예요. 16km 떨어진 곳에 다른 비행기가 있다면 기계가 트래픽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긴장될 거예요. 8km 가까이에 오면 같은 목소리가 조종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조종사들은 종종 아주 장시간 동안 일합니다. 특히 승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루하고 평온한 비행 중에는 조종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졸 수도 있죠. 아주 흥미로운 책을 읽는 게 졸음을 쫓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불행히도 조종석에는 책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종을 방해할 수도 있어서 그렇다네요.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며 하얗게 질릴 만큼 거센 착륙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꼭 조종사가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부드러운 터치다운이 완전 위험합니다. 비행기가 강하게 착륙해야 하는 가장 흔한 상황은 활주로가 젖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을 피하기 위해 수면을 깨고 가로질러 가야 하거든요. 승무원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입니다. 아기 분만을 돕는 방법을 알고 맨손으로 싸우는 데 숙련되어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9,000m 상공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끔찍한 중간 좌석 문제를 곧 해결할 거예요. 이미 새로운 디자인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중간 좌석은 통로 또는 창가 좌석보다 지면에서 약간 낮고 8cm 정도 공간이 더 넓어질 거예요. 대부분의 승객들은 부조종사가 비행에 대해 거의 모르는 조수나 공부가 부족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오해하고 있죠. 이 믿음은 진실과 거리가 아주 멉니다. 부조종사는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비행합니다. 기장이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부조종사가 돌아오는 비행기를 운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무원도 승객들처럼 시차 문제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전 세계를 여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게다가 낮에 객실 조명을 약하게 조절해야 하죠. 그러면 승무원들의 몸은 혼란을 겪는데 이건 시간이나 일의 경험으로도 적응할 수 없어요. 비행기 제조업체는 객실을 더 크고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
특별한 트릭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벽은 빛을 반사하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시각적으로 공간이 확장돼 보이는 흰색으로 칠하죠. 천장과 머리 위의 선반 사이의 조명은 천장을 더 높게 보이게 합니다. 이는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몇 시간 동안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승객들은 또한 비행기 입구가 더 넓고 조명이 보다 밝을 때 더 만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승객들은 식사가 더 맛있고 좌석이 더 넓다고 확신합니다. 그저 주변 환경만 다른 것에 불과한데 말이죠. 조종사들은 비행 공포가 있는 사람들에게 객실 가운데 자리를 고르라고 충고합니다. 난류가 발생하면 객실 앞쪽과 뒷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날개가 있는 중간 부분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소를 생각해보세요.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미끄럼틀을 펴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비행이 1시간 지연될 뿐만 아니라 항공사가 멀쩡한 슬라이드를 컨테이너에 다시 넣는 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비행기에서 더 빨리 내려야 해서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조종사가 되고 싶다면 끝없는 실습과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조종사들은 6에서 8개월마다 자신의 기술을 점검받습니다. 시뮬레이터에 들어가 온갖 비상 상황에 대비한 연습도 해야 합니다. 그 후 심사관이 그들을 평가하죠. 안전검사와 기술검사, 그리고 건강검진도 규칙적으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부 비행기에는 승무원들이 잠깐 눈을 붙일 수 있게 비밀 침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승무원 휴식 공간은 비행기 뒤쪽이나 조종석 뒤에 있습니다. 이 침실엔 승무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대가 최대 10개까지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전달할지 매우 신중합니다. 조종사가 고장과 하자와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결코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문제사항에 대해 경미한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가시성 제로 대신 약간의 안개, 고장 대신 기술적 문제로 대체합니다. 이를 긍정적 스크립팅이라고 부르며 승무원들도 이에 따릅니다. 그러나 승객들은 조종사의 안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통계적으로 더 주의 깊게 듣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대비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경우는 알려줄 테니까요. 일부 항공사는 특정 문화에서 불운한 것으로 생각하는 특정 열 번호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13번은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업체가 가장 피하는 숫자입니다. 비행기에서 찾을 수 없는 또 다른 열 번호는 17입니다. 이 번호도 일부 지역에서는 불운한 숫자예요. 창가석에 앉아있으면 비행기 날개가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날개가 너무 많이 펄럭이는 바람에 떨어질까봐 걱정이 될 정도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은 날개는 휘어지도록 특별히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뻣뻣하다면 비행기가 아주 가벼운 난기류를 만나자마자 바로 부러져 버릴 거예요. 객실이 가압되는 방식은 맛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맛과 짠맛을 느끼는 능력의 30%를 잃게 되죠. 즉 비행기 음식은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맛을 완전히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항공식품 회사가 조리 시 음식에 소금과 향신료를 더 많이 첨가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객에게 온라인 체크인을 제공한 최초의 항공사는 알래스카 항공이었습니다. 1999년에 시작되었죠. 이 시스템은 제한된 수의 승객들과 일부 특정 항공편에만 사용할 수 있었죠. 이후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 많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